전화 들어와서요. 그럼 전화 상담 먼저 받아보도록 할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ABL 바이오. ABL 바이오. 평단가 어떻게 되세요? 32,500원. 네, 42,500원의 비중은요? 20%. 20%. 많이 지금 빠져 있네요. 32,500원이어도 손실이 조금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고점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저 고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코스피가 먼저, 지난주에 갑자기 이틀인가 연속 빠졌잖아요. 네. 그때 내려갔어요. 그때 좀, 이제 또 다 빠졌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들 그래도 흐름세는 나름 괜찮다 이런 생각들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ABL 바이오는 근데 그렇게 뭐 힘을 시원하게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좀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뭐 명효항암체, 뭐 임상은 좋다, 순항 중이다 얘기들은 있거든요, 대표님. 근데 뭐 주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사실 바이오 그 안에서도 이런 플랫폼 관련된 이중항체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ABL 바이오를 한 손으로 꼽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먼저 뽑았었고 유한양행이 그 뒤를 강하게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제2의 알테오젠과 제2의 유한양행을 찾는 흐름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첫선에 꼽혔던 종목이 ABL 바이오예요. 이중항체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2022년이었죠. 사노피의 그랩바디 B 이런 적용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 ABL301을 총 1조 4천억 규모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에 따른 기술력을 증명을 했고요. 이에 따른 임상은 내년 1분기 정도에 마무리된 이후에 마일스톤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고 그와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중항체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와 관련된 리포트들도 계속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일단 저희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목소리가 정말 힘이 없으셨고 네. 정말 말씀하시는데 단답형으로 뭔가 진짜 주식에 좀 힘이 많이 겹다 뭐 이런 저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이벨 바이오 언제 사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긴 한데 지금 평단가를 봤더니 아마 8월 말 정도 혹은 이제 9월 초 정도에 아마 사셨던 것 같아요. 혹시 제 말이 맞나요? 8월 말이나 네, 9월 초 정도에 맞습니다. 혹시 매입하셨나요? 네? 네, 맞다고 하셨네요. 네네. 네. 8월 말에 9월 초에 사셨고 지금은 보유 기간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마침 이제 8월 말 이후에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지금 거의 6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시장도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지금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최근에 1,400억 삼자 배정 유상 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만 해결이 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ABL 301 관련된 임상 관련된 재무적인 부담을 좀 덜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마일스톤 이런 것들이 수치가 되게 되면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 날 38,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지금 현재 28,000원 언저리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10,000원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대략 한 25% 이상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 대비해서도 지금 보시면 10% 이상 이렇게 밀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8월 29일 날 이날이거든요. 삼자 배정 유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에이벨 바이오가 시가총액 자체가 1조 3천억 거기에서 1,400억이기 때문에 실제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자금 조달이고요. 그리고 이게 여타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50% 이상씩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 시가총액 대비 이런 부분이 한 10% 전후로 어느 정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지금은 주가가 떨어져서 대략 한 15%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주주 배정 유증이 아니라 삼자 배정 유증을 불렀다는 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자 배정 유증, 이게 중요하거든요. 김영식 전환 우선주 형태로 삼자 배정 유증, 이 부분은 그만큼 시장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기관에서 이제 앵커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은 펀딩이 원활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술력과 그 시장의 평가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주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자 배정 유증 이 부분을 불러놓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흔들리는 부분은 같이 나타나고 있고 장 빠질 때 같이 흔들렸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 지금은 뭐 사신 가격 대비해서 한 10% 이상 밀려 있지만 충분히 사신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이 지금 현 시점 20%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좀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아마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35,000원 이상, 즉 전고점인 38,000원까지 전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 자체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일단은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8월 말에 그리고 9월 초 어느 정도 흔들림이 나왔었을 때 기록했었던 저가 대략 26,000원, 이 부분은 손절가로 같이 말씀드리니까요. 목표가, 손절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 흐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38,000원까지 돌파 시도 좀 나오는지 이걸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힘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걱정돼서요. 선물이라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뭐 서적 혹은 또 커피 좋아하시면 커피 중에 어떤 거 좀 마음에 드세요?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새로운 알겠습니다. 선물 햄버거가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네. 뭐 주변에 원하시는 또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한테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작진 전화 방송 끝나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이 또 전화를 해주셔서 이럴 때는 진짜 상담이 좀 중요하고 또 정말 마음에 고민이 많으셨구나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좀 많이 만나시죠, 대표님? 그렇죠. 저도 증권사에 10여 년 이상 있었고 나와서도 이제 투자 자문업 관련된 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위에 이제 투자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혹은 또 이런 유튜브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또 얘기도 전에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고민하시는 게 이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참 고민이 없고 좋은데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데 제가 주실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리스크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차트만 기술적 분석만 전부가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과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런 사업 내용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 그리고 원금 회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금 회복과 성공 투자를 저도 기원하는 마음 담아서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또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026958-9082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 선물도 푸짐하게 드릴 예정이고요. 샵 9083번으로 문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감번호님과 카니님도 뭐 힘내세요 이렇게 다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문자 하나 더 볼게요. 6599번님의 문자인데요. 슈프리마입니다. 26,700원에 50% 비중을 담고 있는 종목 될 텐데요. 슈프리마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바이오인식 기술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5,000원대에서 등락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지. AI 관련한 또 보안 기술을 아무래도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퍼포먼스가 좀 기대되는데요. 지금 좀 눌림목으로 볼까요? 눌림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슈프리마가 최근에 8월 23일 날 시장이 정말 그 하락에 신음하고 있을 때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고 그러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가 최근에 낙폭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나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올라왔던 게 기업의 근원적인 실적과 저평가 메리트 때문인지 혹은 이런 일부 테마로서 연결이 되면서 올라오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구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바이오 인식
알고리즘 그리고 모듈 등 관련된 솔루션 제품과 바이오 인식 단말기, 즉 우리가 뭐 공항이나 이런 데 출입을 할 때 뭐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단말기나 그리고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페이스 인식 관련된 이런 알고리즘과 그와 관련된 단말기를 제조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 비중 중에서 70% 이상이 수출적으로 지금 잡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HQ 이런 쪽도 같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기업 안에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뭐 이런 부분과 실적 이 부분을 보면 실적은 상당히 괜찮아요. 실적 보시면요, 1분기에 22억에서 2분기에 67억까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확실하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원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절성을 띠면서 하반기 납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3분기, 4분기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최근 5년간 수출 비중이 79%에 달했고, 또 미중 간의 갈등에 따라서 중국의 보안업체를 좀 배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수출 쪽에 좀 상당 부분 물꼬를 텄고요. 이런 안정적 실적, 현금 창출력 통해서 사업 영역을 계속 M&A 쪽에 확대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바닥 탈출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상 바닥 탈출하는 모습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점검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봉상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8월 23일 날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때 이런 실적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 고성능 인공인식, 인공지능 얼굴 인식 모듈이죠. 큐페이스 프로 이쪽이 바이오 인증 솔루션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딥페이크 관련주. 딥페이크 관련주로 좀 있기도 언급이 해요. 되면서 좀 슈프리마가 단기적으로 좀 튄 부분이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사연 올려주신 그 시청자분께서는 슈프리마의 비중이 50%에 달합니다. 26,700원에 50%.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 물론 기존에 사가지고 뭐 올 초에 샀다든지 아니면 올 뭐 여름에 이렇게 사가지고 보유하셨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29,950원 거의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단기간에 좀 급락이 나온 날 이때 사지 않았을까, 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 하향 이탈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비중이 무려 50%에 달하는 부분이니까 리스크 관리는 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손절 라인은 전저점 형성을 하고 있는 라인대 대략 24,000원 정도, 지금 25,000원이기 때문에 현 시점 대비 한 4% 정도 만약에 종가 기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저라면 지금의 비중 50%를 20% 이내로 줄이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 원금이 좀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난다. 26,700원인데 한 27,000원 근처라도 간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서라도 조금씩은 한 10%씩이라도 비중을 줄이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잘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가는 29,000원 드리지만 27,000원 이상 윗선부터는 분할로 매도, 그리고 24,000원 손절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29,000원을 좀 목표가로 일단은 비중 줄이는 거를 급선무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절반 정도는 좀 줄여가면서 하나씩 문제 해결을 하는데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6599번님께 저희가 사연 해결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도 너무 지금 조용하고 뭐 포트도 그렇고 뭐 힘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힘을 좀 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대표님께서는? 아까 소맨 얘기하시길래 오늘 조금 힘이 없어 보이셔가지고. 점심 때 반주로 뭐 소주에 맥주 한잔 하고 이제 기운 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네. 사실은 뭐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내 삶 속에서 즐거움 이런 것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소확행 이렇게. 소확행. 네.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잠시 이렇게 모니터 덮어두고 뭐 주위에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있잖아요. 뭐 취미, 뭐 예를 들어서 뭐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하시면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머리도 식혀주고 만화를 보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주식에 녹이느니 위장에 녹이는 게 낫습니다.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좀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는 거 보는 게 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또 주식시장 이렇게 힘들고 재미없을 때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지 저희 또 너튜브 딜사이트 경제TV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봤으니까 또 전화도 하나씩 좀 체크해 볼게요. 전화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유한양행이고 네. 매수가는 77,000원이고 네. 비중은 80%입니다. 오, 그럼 지금 수익권 종목 아닐까요? 네, 근데 수익률이 100%를 넘겼다가 네. 지금 80%로 돼서 아,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80%밖에 안 되나요? 가지고 가볼 건데 네. 그 목표가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연락 아,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 좀 오래 하셨나 봐요. 드려야지 않았습니다. 아, 오래 하진 않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래 하진 않았지만 타점 잘 잡고 들어가셔서 지금 수익도 거의 80% 네. 나오고 있는데 100%에서 한 20%가 깎이니까 그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러신 것 같은데 표정이 아까 안 좋으시더라고요, 대표님.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이게 고민에 대한 상담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걸 좀 자랑하고 싶다 나 이거밖에 이런 생각도 좀 지금 수익이 안 들어가지고 나. 아유, 네. 어떡하나. 근데 일단 박수 한번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나서 이러면은 할게요. 박수 쳐드려야 돼요.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 그 안에서 대장주를 그것도 의미 있는 비중을 실어가지고 야, 80이면은 네. 이래버리면 그만큼 이제 계좌가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부분이거든요. 명절에 행복하시겠네요. 네, 정말 행복한 명절 보내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봐야 되나요? 다만 이제 이분의 고민은 결국 이거였었죠. 시청자님 그 지금 77,000원대가 평단인데 혹시 이거 한 번에 그때 80% 비중 사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계속해서 분할로 사신 건가요? 한 번에 샀습니다. 아, 한 번에 80%요? 용기 있으신 분이네요. 이 결단력. 야, 그 혹시 어떻게 알고 사신 거예요? 유한양행을? 뭐 그냥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네. 근데 그렇게 큰 이렇게 돈을 투자한 건 아니고 소액으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은 최소한 이제 뉴스나 뭐 경제 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한양행이 뭐 하는 기업인지 이런 거라도 접하고 그리고 이런 생활 속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투자로 연결시켜서 이런 성공에 대한 경험을 꾸준히 얻어가는 건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대신 이제 원금 회복하셔야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원금 회복. 네. 시청자분이 지금 말씀하셨죠. 이게 개인의 심리예요. 100% 수익률이 넘겼다가 지금 80%로 내려왔다. 이 말은 내 원금은 100%인데 수익률 100% 이상인데 지금 80%니까 못내 좀 아쉬움이 남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결론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9,800원 아쉽게도 15만 원에서 딱 200원 빠져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추가적인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유한양행 관련해서는 좀 좋은 공시가 나왔었죠.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미 FDA 관련해서 랭라자 그리고 이런 리브리반트 이런 병형투여 관련된 이런 마리포사 임상이 FDA 최종 승인을 받았죠. 지난달 말에.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시장 반응 자체가 핫하게 나왔었고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마일스톤 수치하는 부분은 800억입니다. 이 부분을 수치를 해가지고 레이저 티닙 그러니까 랭라자의 성분명이거든요. 여기의 원 개발사인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 그러니까 오스코텍과 6대 4로 이제 분배해가는 부분인데 그러게 되면 최소한 480억이 이번에 말 그대로 현금으로서 돈이 꽂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번 FDA 승인을 통해 가지고 중국과 유럽 이런 부분을 지금 임상 진행하는 부분과 승인에 대한 확실한 속도를 낼 수 있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마일스톤 수치와 그리고 랭라자 단독으로도 지금 유의미한 지금 성과 자체를 이번에 세계 폐암 학회에서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폐암 환자의 85%는 비소세포 폐암이고요. 여기에 1차 치료제로서 지금 쓰고 있는 게 그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보다 확실하게 유의미한 성과 자체를 지금 이번에 증명을 해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평균 생존 기간이 랭라자가 18.5개월인데 타그리소는 16.1개월, 고위험군 대상으로 랭라자가 16.4개월인데 고위험군 환자 대상으로도 타그리소는 13개월로 확실하게 지금 1차 치료제로서 쓰고 있는 타그리소
그 단독 투여보다도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과 일부 비교를 하는데 알테오젠은 2027년 이후에 27년, 28년 이후에 연간 뭐 1조씩 꽂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와 관련된 마일스톤 수치와 로열티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연간 한 2천억 정도로 어느 정도 그거 대비해서는 사이즈는 낮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뭐 적정 시가총액이 뭐 얼마일지는 결국 시장에서 판단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뭐 10조 원 전후 10조 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10조 원이 훌쩍 넘어가다가 지금 9조 8천억까지 좀 밀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시장 판단은 항상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업사이드 자세는 여기서 대략 한 30% 이상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16만 원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13조 이상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근에 랭라자 가치 자체가 2조 원, 2조 5천억에서 3조 원 이상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관련된 유한양행 파이프라인 자체가 워낙 다변화되는 가운데 유한 킴벌리를 통해서 연간 1,000억 이상씩의 이런 자금 자체가 계속해서 꽂히고 있는 이런 구조예요. 이걸 이제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에 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0% 비중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좀 팔고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추세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 그대로 끌고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16만 원 이상, 그러니까 기존 고점 넘어서 16만 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살짝 이제 내려오면서 흔들리는 부분이니까 익절가만 쭉 올려보도록 할게요. 익절가 같은 경우가 지금 12만 원대인데 행여라도 한 11만 원 정도 만약에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비중 80% 중에서 대략 한 30% 정도 이렇게 일부 팔고 50% 정도만 좀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1차적인 저는 목표가는 1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님 16만 원까지도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100% 이상 더 훌쩍 또 돌파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그러면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3517번님 보고 계시다면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가 또 끊긴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너튜브에 유일한 박사님이 웃고 계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야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좀 뭔가 소액이라면 하나를 좀 비중 실어서 확실한 종목에 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또 이런 또 사례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나 전화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또 햄버거 세트 준비되어 있거든요. 맛있는 또 햄버거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튜브도 저희가 환영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5004번님의 글로벌 텍스 프리 살펴볼게요. 4,360원에 15% 비중인데 지금 이 종목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이런 사연이 올라와서 하나씩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대까지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서 뭐 더 가다 보면 평단가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4거래일 연속 양봉을 좀 그려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도 좋았고 더불어서 추가적으로는 뭐 VIP 뭐 자산 운용에서 보유 지분 늘렸다 이런 거면 또 호재가 계속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지분 조금 더 늘어나고 매출도 좋아지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VIP 자산운용은 워낙 이제 뭐 유명하죠. 가치 투자로 유명하고 서울대 이제 대학 동아리부터 뭐 최준철 대표와 또 한 번 대표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공동 대표로서 본인만의 가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오랜 기간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내놓은 훌륭한 자산 운용사입니다. VIP 자산 운용이나 대표적으로 신형 자산 운용 그리고 한국밸류 10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가치 투자 명가로 워낙 유명하죠. 근데 최근에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사는 부분은 그만큼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평가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만 않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이 안 그래도 이제 거래량 자체가 많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쪽에서 이제 만약에 많이 사버리게 되면 그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좀 일부 말라버리는 부분과 가치 투자가 시장에서 잘 먹히는 시기가 있고 성장주가 잘 먹히는 시기가 있는데 최근 코로나 이후는 사실 가치 투자자분들이 힘을 많이 못 썼어요. 성장 쪽으로만 많이 가니까. 그렇죠. 올해 2분기나 그래도 이제 수출 데이터 보면서 실적 얘기를 했었지. 사실 작년에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뭐 실적이 작년에 잘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갔고 루닛이나 뭐 비오너 같은 이런 AI 진단 업체들이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온 건 아니었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귀를 해보게 되면 최근에 로봇주, AI주 이런 부분은 향후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현재 가치화시켜서 땡겨서 반영한 부분, 즉 성장주에 베팅하는 흐름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텍스 리펀드하는 업체입니다. 세금 환급을 해주는 업체이고 2005년 설립된 아시아 최초 이런 텍스 리펀드 업체이죠.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 국내 인바운드 관광객 수요 이런 부분 자체가 크게 인바운드 관광객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같이 우상향하는 모습 자체가 같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시기 이런 부분을 넘기고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작년에 큰 폭 흑자 전환 이후에 올해도 그 흑자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코로나 때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죠.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작년에 148억 흑자 이런 부분 기록을 했었고요. 올해 상반기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88억 영업이익 흑자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작년 이상의 성과가 올해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얄궂죠. 주가라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뭐 이런 부분을 넘기면서 작년 23년 7,430원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바운드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지금 현 시점은 얼마 전 9월 9일 날 3,130원으로 연저점 이런 부분을 경신하는 모습 50주 신저가를 새로 찍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으로서 지금 체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와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언택트, 뭐 컨택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컨택트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으로 복귀와 그 다음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내수 경기 회복과 같이 괴를 같이 했던 쪽이 이런 쪽이거든요. 관광 쪽이라든지 호텔, 레저, 카지노 그리고 이런 그 여행 뭐 이런 쪽과 같이 밀접하게 연관이 지어지는데 아쉽게도 사실 뭐 작년 이후에 시장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50주 신저가 이런 부분이면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VIP 자산운용에서 산 거죠.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4,360원이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장기 투자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고점 7,000원까지 찍었다가 단기간에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좀 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저점을 낮추고 역배열 구간에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4,360원이면 이미 기존의 고점 라인 때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가격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자체를 조금 더 사신 가격보다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기존의 고점 4,150원 정도로 살짝 낮추어서 목표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9월 9일 날 저점 3,130원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150원, 손절가는 3,100원 말씀드릴게요. 손절은 3,100원, 목표가 4,150원 꼭 기억하시고 현 시점을 또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지 이게 올라가는 추세의 뭐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희가 55004번님께 햄버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꼭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햄버거 여러분들 선물이 또 새롭게 들어오니까요. 많은 분들이 막 지금 연락을 주고 계신데 햄버거 이렇게 대표님도 좋아하세요? 제가 어떤 대답할 것 같으세요? 네?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으세요? 항상 식사를 못하고 오시니까 좋아한다 이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대표님도 저 가능하면 연락 주세요. 사연 올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네, 너무 아쉽죠? 같이 하니까 뭔가 아쉬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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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날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 목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사연이 와서요.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추석 연휴를 주슐랭과 함께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아이고 감사드려요. 3일 제약이고요. 11,000원에 비중은 한 5% 정도 들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요. 비중 더 늘려도 괜찮을까요? 기분이 왜 좋냐면요.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분도 뭐 유언양행처럼 신청하신 분처럼 좀 수익을 더 늘리고 싶다. 비중 확대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런 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저만즈 CMO 성장 탄력이 좀 돋보인다. 뭐 이런 포인트도 있을 것 같고 매출도 2,000억 원 돌파에 초입기에 들어갔다. 3일제약이 또 이런 실적적인 측면의 메리트도 있네요.
어떻게 뭐 유한 양행처럼 킵 고잉 가볼까요? 킵 고잉 갔으면 좋겠습니다. 3일제약. 이것도 그렇게 할까요? 사실 전통 제약사면 사실 이 정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죠. 근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환제 또 CDMO 관련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 그대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11,000원 지금 사신 부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좀 더 높여보고 싶다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고점 대비해서 살짝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 자체가 좀 나타나게 되면 충분히 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 올라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상한가 갈 거야 라고 추가적으로 더 사지는 마시고요. 오늘은 또 시장 이런 흐름 자체가 좀 저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일제약 하면 사실은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회자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시청자분께서 되게 잘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리포트들이 중소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3일제약이 이런 주요 신제품 시장 안착과 베트남 그 CMO 위탁 생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함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내년도에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주가 회복을 기대한다 얘기를 하는데, 주가 회복을 넘어서 새롭게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저만제 CMO 관련된 비즈니스가 최근 글로벌 파마들이 이런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자체 생산 비중을 줄이고 이런 글로벌 CMO를 할 수 있는 이런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에 맡기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바이오 보안법이 어저께 미국 하원에서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대장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 잠깐 찍고 내려오기도 하고 지금 뭐 안착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뭐 바이넥스나 ST팜, 3일제약 이러한 종목들이 같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비중은 오늘 말고요. 만약에 5일선 전후까지 조정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수저가 3,2평을 보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가격은 11,500원 전후 뭐 이렇게 오게 되면 저라면 비중 추가적으로 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500원대 전후로 해서 그때 비중 확대를 하시고, 지금은 너무 이제 막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비중의 관리를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익 나신 것 너무 축하드리고 햄버거 선물 저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햄버거라니 저 있잖아요. 햄버거에 주류 사러 가야 되겠습니다. 햄버거랑 주류가 딱인데요. 이러면서 벌써 햄버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들 뭐 너튜브로도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셔서 시장 질문과 종목 지금 남겨주세요. 상담 저희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 더 볼게요. 1618번님 햄이 이렌시스 신청해 주셨어요. 5,500원이고요. 지금 이 종목은 한 10% 정도 비중 남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사연이 오셨습니다. 5,310원대로 지금 한 4% 윗꼬리는 좀 길게 달았지만 그래도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들어가신 건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좀 단기로 본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단기로 봤을 때 아니면 중장기로 봤을 때 이렌시스는 어느 쪽 조금 더 매력 있나요? 단기 트레이딩 자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렌텍 자회사예요. 이렌텍 자회사고 삼성의 보핏 관련된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쪽이고요. 오늘 아침에 자율주행 쪽과 로봇이 그룹화 지어가지고 같이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자율주행 로봇 이런 부분이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는 건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들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네. 테슬라의 뭐 자율주행 로봇 택시 발표는 10월 10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FSD 관련된 이런 그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유럽과 중국에 이제 내년 1분기부터 이런 쪽을 신제품 출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부분, 해외 IB에서 이제 뭐 테슬라 관련 얘기하면서 어제 한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은 긍정적인 부분이라서 자율주행 쪽 체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봇 쪽 이런 부분을 점검을 했는데 딱히 올라올 만한 이슈는 크게 없더라고요. 근데 서울교육청에서 급식 로봇이 올해 도입이 된대요. 근데 튀김 로봇이 보급이 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지금 뭔가 이슈가 된 게 아닐까. 6개가
학교에서 튀김 로봇이 또 보급된다는 아, 저 이런 기사가 사실 오늘 뜨긴 했거든요. 방송 중에 저도 빵 터지면 안 되는데 튀김 뭐 로봇 이슈를 찾다 보니 여기까지 또 갈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삼성의 버핏은 웨어러블 로봇 쪽이고요. 지금 네. 튀김 로봇 이런 쪽은 이 협동 로봇 쪽으로 이제 뭐 그래도 그런 또 뉴로메카나 뭐 이런 매기솔님이 가면 쪽이고요. 분위기가 또 그쵸.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같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튀김 로봇 화이팅. 파이팅, 저도 응원합니다. 네, 네.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00원 부분이라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사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왔는데 삼성의 버핏 출시가 바로 앞두고 있죠. 그에 맞아요. 따른 모멘텀으로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출시가 임박을 하게 되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경우를 워낙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 언팩 행사에서도 보았다시피 언팩하고 나서 그 다음날 급락하는 거 보셨잖아요. LG 이노텍이랑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사실 기대감이 있을 때 좀 파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10월 중 출시니까 일단은 가져가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져가자. 네, 가져가고 기존의 고점 라인 때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 6,000원대 초반에서 중반 이런 부분 생각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목표가는 6,5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선절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8월 초에 저점 낮췄을 때 한 4,000원 부분까지 떨어졌는데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라운드 넘버 그냥 저는 5,000원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니까 목표가 6,500원, 선절가 5,000원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도 신경을 쓰면서 좀 트레이딩 측면에서 길게 보기보다는 트레이딩 측면에서 이런 부분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같이 말씀드리면서 일부 박스권 트레이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렌시스는 박스권으로 트레이딩하는 짧은 단기로 봐야 된다. 목표가 6,500원이고요. 지금 보면 손절가 라인으로 5,000원 잡아주셨습니다.